네. 코로나 걱정입니다. 또 이 4차 유행 확산 계속되면서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에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단계 어떤 조치인지 어떤 부분 신경 써야 되는지 또 국내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엿새 연속 1,000명대가 넘어서고 예전에는 뭐 주말 감소 영향 이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사라진 듯한 느낌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이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좀 거대한 유행이 지금 계속 확산되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 예. 특히 이번 유행 자체는 보면은 작년 연말에 12월 3차 유행 때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때 뭐 교도소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이 좀 취약한 시설에 대해 집단적인 감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예. 또 60대 이상의 감염도 상당히 작아서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감염이 확산되는 경로들도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작은 약속이나 모임, 네. 혹은 이제 모르는 분들끼리 우연한 접촉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중이 거의 50%고 변이 바이러스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수분 감염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게 이 작은 접촉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전 월요일을 돌아보면은 그때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바꾼다고 하면서 완화되는 거 하려고 했다가 일주 유예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한 7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1,000명대가 지금 엿새 연속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수도권에서 급증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숨은 감염들이 상당히 많이 넓게 퍼져 있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특정한 위험 시설들이 있다기보다 네. 일상 속에서 계속 지금 감염들이 작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마 지역사회 숨은 감염들이 상당히 많이 번져 있었고 사회적 활동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접촉들이 더 증가하면서 감염이 일정 이상 되면 좀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전부터 숨은 감염자가 곳곳에 조금씩 있었는데 이게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사람들 간의 모임들이 잦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퍼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좀 나왔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지금 보면 현대백화점 또 영등포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도 감염 사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분들이 계속 이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확진자를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좀 퍼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소에서 감염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역학조사를 굉장히 좀 더 빠르게 나가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진단검사를 더 미리는 방법입니다. 검사소를 더 많이 설치하고 야간이나 휴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접촉 자체를 좀 줄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이 국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크시겠지만 네. 거리두기 4단계로 적당하면서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게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접촉 자체를 좀 줄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꺼려지게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요즘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식당과 달리 이곳에는 QR코드 같은 게 의무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들어갈 때만 보면은 그냥 대충 그 여러 가지 얼굴 확인해서 이제 체온 같은 것만 측정을 하는데 이런 거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백화점 구조상 QR코드를 찍기 하기가 되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QR코드를 못 찍게 하는 한계들은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4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시는 일조차도 가급적이면 좀 2주간은 하지 말아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예. 이제 백화점 같은 곳에도 그런 것 때문에 세일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4단계 동안에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불필요한 외출을 좀 줄여주십사. 네네. 좀 안전한 집에서만 한 이 정도는 계속 있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가 셧다운 내리지는 않지만 또 그에 준하는 정도로 외출 같은 걸 많이 좀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도 좀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예. 4단계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 수도권 전체 4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과 모임 약속을 최대한 하지 말아주십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우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사적 모임을 좀 더 강하게 규제합니다. 네. 저희가 18시까지는 4인까지 그리고 18시 이후부터는 좀 비필수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시간대로 보고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네. 각종 예외들도 전부 다 유보시킵니다. 직계 가족은 됐다든지 예방접종자는 됐다든지 하는 이런 예외들은 일체 없이 네네. 이런 모임을 좀 견고하게 좀 이렇게 허용을 하는 쪽으로 전환시키고요. 이 생업시설들에 대한 규제는 작년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집합금지를 해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는 네. 너무 큰 좀 이 생계상의 곤란들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종별로 각종 방역 수칙들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출퇴근이나 네. 꼭 하셔야 되는 활동들만 좀 하시고 그게 끝나면은 퇴근하셔서 집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셔서 외출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십사라고 하는 체계로 방역 수칙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집합 금지 인원이라든가 여기에 동거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거 가족까지 제가 모임 규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동거 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아이가 어려서 누가 돌봐줘야 된다든지 네네. 아니면 장애인 가족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돌봄에 해당되는 사유 이 두 가지만 예외로 적용하고 이 외에는 사적 모임 규제에 대한 예외들을 전부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시간 같은 것들 이제 6시 이후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바로 물리는 건가요? 과태료 10만 원이 바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발표 같은 것들을 봤는데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러닝머신 속도를 줄여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에어로빅과 같은 곳에서 운동할 때 음악을 속도 같은 걸 조절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업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보다는 네.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당 협회와 단체들과 계속 논의를 좀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좀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 등 이게 침방울 배출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라서 4단계가 들어가면 고강도의 유산소 활동은 중단하고 저강도 활동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들이라 이제 여기 말씀하신 러닝머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고 네. 또 GX 같은 경우도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침방울 배출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저강도 활동으로 좀 전환시키는 겁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이 샤워실 같은 걸 좀 금지시키는 수칙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샤워실에서도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서 좀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샤워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수칙은 잡혀져 있습니다. 이하나 67님이 장례식장, 결혼식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장례식, 결혼식장도 지금 이 친족 중심으로 다 19인까지 하는 형태로 허용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걸 시작합니다만 주말에 거의 외출 인원들이 많이 좀 줄었다는 보도도 좀 들었어요. 예. 지금 이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적용하는 경우에 이 효과는 언제쯤 정도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마 거리두기 효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보트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저희도 지금 이 4단계 거리두기의 목적 자체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 확산세를 반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내에 좀 집중적으로 짧게 해서 이 기간 내에서 지금 계속 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증가 추이를 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만 되다 보니까 다른 곳은 또 1단계인 경우도 많잖아요. 전국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 풍선 효과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막 이렇게 퍼진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럴 위험성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환자가 증가하다 보면 이제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방으로 전파되는 가능성들은 계속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수도권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유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 지역의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그런 유행을 차단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좀 환자 증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이제 대전, 충남, 그다음 부산, 제주 이런 곳들이 지금 좀 환자들이 증가되는 추세들인데 현재 지금 말씀드린 네 곳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좀 적당시키고 사적 모임 규제와 영업 시간들에 대한 제한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곳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강원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적으로 유행이 좀 커지는 곳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라든지 경남의 통영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지금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또 관광지들이 좀 걱정인지라 그러니까요.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방역 점검을 강화하면서 그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 수칙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입장 인원을 아예 통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쓰면서 방역은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취자 이제 좀 수도권 분들에게도 부탁드릴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수도권 쪽에 감염 유행이 워낙 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주민들께서 가급적 2주 정도는 비수도권 쪽으로 이동하시는 일을 좀 안 하시는 게 이런 어떤 지자체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은 좀 이동 자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7109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 택시 기사시랍니다. 오늘부터 2명 이상 손님을 태워도 문제는 없는지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 2명 이상 택시 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적 모임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임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에 3명 이상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단순히 이동하는 데 있어 퇴근길에 택시를 나눠 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3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그 경우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진율,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걸 보고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판단한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많이 걸러내고 있는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다. 이건 정말 확산세가 정말 많이 급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지요. 지금은 양쪽이 다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가 1.2 정도까지 증가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전까지는 이게 0.99에서 1 사이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환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1.2라서 쉽게 말하면 한 20%씩 증가하는 그런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검사를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검사가 늘은 거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감염이 확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산이 됨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나온 것도 섞여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정도까지의 상황을 좀 계속 보면서 아마 거리두기 노력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금주 정도를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또 나타날 거라서 그때 이후로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2,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건 그냥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에 의한 결과 수치들입니다. 결국에 1 이상 전파가 계속 확산된다는 얘기는 가만히 놔둬서 어떠한 제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 1.2 정도가 만약에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네. 환자는 아마 한 3, 4주 정도 뒤에 뭐 2,000명을 넘길 수도 있고 만약 거기서도 변동이 없으면 3,000명, 4,000명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4천 명까지요? 어이고. 예. 다만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올리고 예. 지금 역학조사도 배가시키면서 진단검사를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 노력들을 통해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다시 1 이하로 낮추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네. 중환자실 병상수라든가 뭐 생활치료센터 이쪽은 좀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 지금 환자 발생 양태가 좀 양극적입니다. 저희가 그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지금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20대에서 50대 청장년층들의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아마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금 환자 증가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연령대는 60세 이상 환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중환자 자체는 발생이 안 증가하고 예. 위중증 환자는 한 150명 수준에서 계속 한 2달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로 한 75%가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중환자 치료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청장년층 쪽에서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분들에 대한 생활치료센터가 좀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저희도 지금 연수원이나 호텔 같은 곳들을 계속 생활치료센터로 새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젊은 층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델타 변이 이것 때문입니까? 델타 변이보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령층은 지금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서 감염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 그러니까 청장년층들은 일단 예방접종을 못 받으셨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령층에 비해서 사회적 활동력이 좀 더 강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네. 직장생활도 하시고 계시고 직장생활 외에도 여러 모임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들이 좀 빠르게 확산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수치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백신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상반기 30% 달성한다. 이건 이미 진즉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백신 접종이 정체돼 있었거든요. 예. 이제 다시 좀 재개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1,500만 명 인구의 1차 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부터 네. 다시 5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대략 한 2,1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8월, 9월까지 쭉 접종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할 거고요. 제가 이번 그 4단계 거리두기를 일단 2주로 설정했던 이유도 네.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내서 확산세를 꺾을 수만 있으면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통제가 좀 더 용이해질 거라고 판단해서 2주간 좀 집중적으로 4단계를 하자라고 지금 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보니까요. 20, 30대 이렇게 확진자가 막 나오니까 아니 고령자 의료진들 최우선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이동이 많은 사람들부터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위험도를 고려할 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네네. 60세 이상이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8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에 감염되면 한 20% 정도 분들이 사망을 할 수 있고요. 네. 20대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사망률이 거의 0.12% 정도로 거의 한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접종이 시작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들은
고령층에 대한 보호를 먼저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이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수도권 4단계 첫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이게 2주 동안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고 또 이 생업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2주간만 좀 집중적으로 짧게 저희가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면 그렇게 해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면 그 이후로는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만 좀 힘드시겠지만 네. 최대한 외출이나 모임 약속들을 자제해 주시고 좀 집안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좀 계셔주실 것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려야겠네요. 아이고, 예. 참.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